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다우 이틀 연속 상승 한시름 놓은 건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지금 미국 시간으로 현재 3월 25일 저녁이고요. 이미 장은 마쳤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2조 달러 부양책이 오늘 이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개장할 때도 이 여파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감할 때도 2월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이제 3월을 봤을 때 막 한 하루 올랐다가 막 한 3일 막 떨어지고 또 올랐다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반복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어제 한 다우가 11% 상승하고 오늘 또 다우가 이제 뭐 2%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도 매우 빠른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좀 낙관적인 또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핀비즈에서 그 S&P 500 맵을 가져왔는데 평소에 3월 달에 봤을 때 아예 다 빨갛거나 아니면 아예 다 초록색인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빨강도 있고 초록도 있고 조금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네, 미국 기사도 오늘 2조 달러 풀어가지고 오늘 다우가 많이 상승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코멘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일자리가 1,400만 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지금 무급으로 일을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기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지금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섹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이루는 샌더스와 그리고 바이든은 반대를 하죠.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실업보험 강화 반대하면 부양책 보류 가능하다고 오늘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이 끝나기 20분 전에 주가가 급 반락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까지 이 나라를 다시 열길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아직은 무리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일터로 다시 보낸다고 하면은 국민과 경제에 재앙적인 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당연히 뭐 민주당이니까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은 현실적인 우려를 반영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 마감 20분 전에 주가가 완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제가 한 달과 그리고 6개월의 다우 지수를 가져왔는데 확실히 어제 11% 오늘 2% 상승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증가하는 폭이 나오고 있고요. 2월 달 말에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다우가 27,000 정도 됐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이틀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옆에 있는 6개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최고점이 2월 12일에 거의 한 3만 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완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미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가 어떨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학습된 것처럼 뭐 이틀 올랐으니까 이제 또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틀 오르는 거 보니까 요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번에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뒤에 있는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과거에 있는 사례들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조금 더 기대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이 그래프는 다우지수인데요.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와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다우지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4,000 요때 2007년 10월 달에 14,000이었고 이게 14,000으로 회복되는 데는 거의 5년 6개월이 걸렸어요. 요때가 2013년 2월인가 그런데 한 5년 반이 걸렸는데 이미 이 전에는 부동산이 팽창을 해 있었고 점점 집값도 떨어지면서 이제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프라임 몰기지가 이때 본격적으로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1차적인 거고 리만 브라더스가 부차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라서 1차 떨어지고 2차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아직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1차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는 않지만 2차적인 이런 연쇄적인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때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면서 보잉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을 이 사태가 나지 않게 지금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를 봐볼게요. 이때는 2000년대 초반에 IT 기업들이 너무나 이른 시기에 고평가가 되어서 막 주가가 엄청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요때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911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 주가 또 하락을 하다가 또 반등하나 싶더니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요때는 아마 이라크 전쟁이 시작했던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도 또 주가가 이때 당시에 바닥을 찍다가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시기에,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시기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요때가 2001년 5월이고요. 요때가 2001년 12월이고 요때가 9월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다가 막 911 터졌죠. 911 터지면서 완전 막 패닉 상태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주가 오르고 뭐 11월 달에 주가 오르다가 인간적으로 조금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오르고, 그러면은 만약에 투자자로서 요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이게 저는 뭐 한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아마 이미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시기에는 아마 이 상황을 기대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뭐 5%나 분명 5% 미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때도 오르나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이때 오르나 싶더니 또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또 오르고, 이런 걸 보면은 주식은 진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연쇄적인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뭐 크게 하락도 하고 또 오르나 싶다가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저에게 너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많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그냥 그렇게 가능성만 열어두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미 스케줄 되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조금은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투자자로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있을 주요 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물론 이게 제가 모든 걸 적어놓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어쩌면 안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월 27일에는 2월 고용 실업률 발표가 있어요. 사실 2월 달에는 조금 실업률이 증가는 했겠지만 그래도 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아요. 뭐 크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3월 29일은 14day 내셔널 셧다운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5일에 14일 동안 내셔널 셧다운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나면은 아마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좀 성과가 없다면은, 아니 지금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지금 대책이 있냐, 지금 이 숫자를 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이스터 부활절인데요. 아니 주식이랑 부활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이제 부활절은 또 다른 의미로 부활절이 있지만 이때 미국의 부활을 선포하고 싶다, 미국의 부활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기자들과 아니면 국민들과 민주당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없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레스가 없으면은 이때도 주가에 뭐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4월 17일이 3월달 미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발표하는 날인데요. 3월에 실업률이 아마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이미 많이 실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이미 이런 실업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미미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실업률이 대폭 상승할 거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4월 22일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모든 기업이 이날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중요한 기업들 몇 개 가져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이제 나라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보잉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실적을 발표하겠죠. 아마 보통 실적을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은 그날 어떤 특정 주가가 막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덜 떨어지면은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업들마다 가이던스를 낮추기도 했고 그래서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면은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진다. 아니 이 정도 떨어지겠지 했는데 더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날에 아마존 발표가 있고 5월 초에는 구글과 애플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날들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주목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 제가 다우지수 그래프 가져왔는데 이거는 100년 동안 다우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0년 동안에 여러 번 리세션이 있었고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공황이었고 정말 고점에서 완전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성장을 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또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리세션이 크게 오다가 또 성장을 하고 이제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시기를 거쳐서 오늘까지 잘 오다가 지금 이제 리세션을 다시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넓게 보고 길게 보면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르면 다른 게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그리고 급하강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급하강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급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고 아직 모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나라와 기업은 과거 사건들을 통해 학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나 금리를 낮춤을 통해서 기업들을 서포트하고 이제 2차, 3차적인 그런 연쇄적인 안 좋은 상황들을 벌어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주가가 떨어질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올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 보셨겠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날 떨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려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대책이나 어떠한 상황들이 이게 올라야 되는 건데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아직은 이르고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소비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아직 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고 일자리가 줄고 있고 식당이 지금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비가 점점 더 줄기 때문에 뭐 여행은 당연히 안 되고 지금 뭐 메이저리그도 뭐 6월까지 지금 닫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비가 활성화되려면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반등을 이루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상황이 어려운데 이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2분기 실적도 낮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올라야 하는 이유들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100년짜리 그래프 가져와 놓고 장기간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위로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주가가 반등하고 오른 시기가 오면 이 사태가 정말 마무리가 되고 오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가 더 반등할 수 있고 지금 고점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투자에 임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투자에 임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